자, 우리가 앞에서 exploitation과 exploration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다. 수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냐? 바로 acquisition 펑션이 되겠습니다. exploitation을 더할 것이냐, exploration을 더할 것이냐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quisition이라는 것도 다양한 형태의 acquisition 펑션이 존재합니다. 마치 커널 펑션이랑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커널 펑션의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커널 펑션이 아주 다양하게 뭐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도 있고 뭐 리니어 커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액퀴지션 펑션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GP는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predicted mean과 predicted standard deviation을 어떠한 포인트에서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prediction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과 대칭되냐면 any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next sampling 포인트를 우리가 찍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다음 predicted mean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optimized value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optimized value는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낮은 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베리언스가 아주 커버리면은 높이 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리스크와 민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샘플링 포인트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그런 펄리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액퀴지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액퀴지션 펑션이 있지만 이 강좌에서는 maximum probability of improvement 하나랑 그 다음에 maximum expected of improvement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는 maximum probability of improvemen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특징적인 acquisition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quisition 펑션의 레셔널은 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링 인풋을 하나 찍어보자. 그래, 좋아. 샘플링 인풋을 하나 찍어보는데 이 샘플링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도록 찍냐 하면은 highest probability 있는 것라는 것을 우리가 찍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highest probability를 찍는데 어떤 probability가 highest 있냐 하면은 현재 currently optimized 된 value를 ymax라고 지정을 했을 때 이 ymax를 능가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샘플링 인풋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마진을 두고 이 마진만큼 높일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은 뭐 좋습니다. 자, 이 마진 정도 이상으로 ymax를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샘플링 인풋으로 다음번 exploitation 하든 exploration 하든 어쨌든 샘플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MPI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MPI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위에처럼 됐지만 이거 수식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것이 X와 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데이터니까 이걸 이용해서 GP를 만들 수 있겠죠. GP를 만들 수 있겠고,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텐셜 샘플링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사인 펑션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게 2파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100개로 나눠보는 겁니다. 100개로 나눠가지고서 이 100개의 포인트 하나하나가 X1, X2, X3 이렇게 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 probability of improvement를 계산해서 그것에 maximize 되는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그리드 서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드 서치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드 서치는 실제 실험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만 계산하는 것이지 그 실험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확률 계산이 바로 여기서 probability of improvement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가 x가 되겠다. 한 포인트 x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인풋이 가정되었을 때 그다음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무엇이냐면 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y라고 하는 것은 GP를 통해 가지고서 이 x를 넣었을 때 y라고 하는 것은 GP라고 하는 것인데
x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서 나온 값이 되겠다. x라고 하는 것을 나온 값이 되겠고 요것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러닝된 세타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 y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y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분포로 나오는 것이 되겠지요. 자, x라는 것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으로 예측되는 것이 y다. predicted mean이다. 그 다음 이것이 얼마만큼 커졌으면 좋겠냐면 ymax보다 improve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ymax 플러스 그 다음 margin m만큼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 요것의 확률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는 x를 찾겠다.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는 x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고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x라는 것까지는 주어져 있으니 y라고 하는 것의 분포 뮤와 시그마는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뮤와 시그마는 GP를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y는 정확하게 모르되 뮤와 시그마는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트랜스폼 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쉬프트 시켜주고 스케일링 시켜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스케일링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D와 X가 순간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D와 X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GP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GP를 만드는데 다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GP가 이제 없어지고 뮤와 시그마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벨 쉐이프드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노말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뮤 시그마로 이렇게 이것을 이 노말이라고 하는 것을 쉬프트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면은 여기는 일단은 제로인 상황이 되겠고 제로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y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어느 지점인가에 y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파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관측된 최대치는 있습니다. 값이 m도 우리가 설정하는 파라미터 마진 파라미터라서 우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뮤와 시그마는 GP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ymax는 기존에 찾아낸 것이고 m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어딘가 폴 인투 해야 되는데 뭐 여기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1 플러스 m에다가 ymax에다가 마이너스 뮤에다가 시그마로 스케일링한 값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지금 이 텀이 요 텀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요 텀이 요 텀보다 큰 상황이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저것보다 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잡힐지 모르는 사실은 요 값은 지금 픽스드 된 상태인데 y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것보다 커지려고 하면 오른쪽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붙어야 되는 것이니 바로 이 영역만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요 영역만큼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요 영역만큼을 빼고 1에서 1이 요 전체 이 벨 쉐이프드 커브 밑에 있는 영역이 토탈 1이지 않겠습니까? 확률이니까요. 확률 분포니까요. 1이니까 1인데 빼기 요 분홍색 파트만큼을 뺀 나머지가 바로 요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그런 확률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피니틀리 이게 벨 쉐이프드 노멀 커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0을 터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산한 요 값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 큐뮬러티브한 요거를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CDF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CDF 텀이 되겠습니다. 이 CDF 텀을 여기 계산하고 1 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하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싹
플립을 시켜주면은 1 빼기 CDF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겠지요. 요것을 이게 그냥 대칭이지 않습니까? 싹 플립을 해주면 여기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러면 나이스하게 뮤가 앞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요 CDF를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럼 요 CDF를 계산한 것이 바로 probability of improvement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포인트마다 다 probability of improvement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probability of improvement가 최대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next sampling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acquisition이 maximum probability of improvement acquisition 펑션이 되겠습니다.